예전보다는 근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한 4리터 이상 마셨거든요. 그래서 용종절제술 하고 나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비행기를 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용종이 할 때마다 나온다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랑의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센터장을 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의사 박혜연입니다. 오늘은 좀 대장내시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장내시경 왜 받아야 할까요? 일단 대장내시경이 부담이 되는 게 위내시경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부담이 돼요.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검진에서는 분변 자멸 검사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다, 피가 나온다 그러면 대장내시경을 하도록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분변 자멸 검사가 정확성이 너무 떨어져요. 보통 선종이라고 해서 암 전 단계 이제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걔네들을 제거하는 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거의 발견을 할 수가 없고요. 암을 발견하는 건데 그것도 정확도가 한 10%에서 20% 정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으시면 이제 성인 남녀 불문하고 대장내시경은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걸 권하고요. 대장도 주름이 굉장히 많은 장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투시해 보는 걸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안쪽에 점막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고요. 대장내시경의 가장 좋은 점은 들어가서 보면서 바로 치료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종이 보이면 용종 절제술까지 할 수가 있어서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좋은 검사입니다. 권하시는 연령대와 그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암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50세 이후에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종이 별로 많지 않다, 안 생기는 분들이 또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간격은 뭐 5년에서 10년까지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미국은 10년 뒤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5년 뒤에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내시경 비용도 저렴한 편이고 의사를 만나기도 훨씬 쉽고 하기 때문에 자주 받으시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용종이 할 때마다 나온다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용종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고 내시경을 오히려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분들은 안 받아도 되나요? 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험이 조금 떨어지죠. 근데 대장 내시경이 암만 보는 건 아니고요.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결장염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점막의 염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혈변을 본다든지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반복이 된다. 그러면 뭐 20대 이후에도 받기도 합니다. 간혹 요즘은 젊은 분들한테서도 선종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대 이후에 받으시는 분들한테서도 용종절제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대장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암 전 단계에서 걔만 이렇게 도려낼 수 있는 장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암이 되면 그 장기를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생활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대장은 조금 더 좋은 게 아예 그 전 단계 씨앗에서 걔만 이렇게 떼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용종이 많으신 분들은 한 20-30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용종이 많지 않은 분들은 10분 이내로 끝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치료까지 싹 받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대장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분들 들어가셨을 때 몇 개 정도 떼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보통 한 10명 중에 6명 정도,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떼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튀어나온 걸 다 절제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선종은 뭐 50%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사실 진행이 많이 되면 굉장히 생존율이 떨어지는 암 중 하나인가요?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시면 훨씬 더 생존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대장내시경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 더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암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실 수 있다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제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장 정결제. 네. 예.
이거를 왜 마셔야 되고 혹시 쉽게 마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예전보다는 근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한 4리터 이상 마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 1리터, 어떤 경우는 약 자체는 500cc만 마시고 이제 나머지는 물로 마시고, 그래서 양이 많이 줄었고요. 4리터를 마셔요? 예전에. 와, 예. 마실 수 있는 양인가요 이게? 네,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먹는 약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약은 난 너무 비려서 못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알약을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알약은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 한 70대 이상인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알약에는 아무래도 이 물로 이제 세척하는 게 없다 보니까 물도 더 많이 마시셔야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 중에 탈수가 많이 오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예전에 뭐 대장내시경 한 알 먹고 대장내시경 할 수 있다 하는 약이 있었는데 그 약들이 콩팥 기능을 많이 악화시켜서 지금은 다 퇴출됐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적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정량을 다 지켜서 드시는 게 좋고요. 얘가 장이 잘 비워질수록 병 발견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음식물이 남아있거나 변 상태로 남아있으면 역시 관찰이 어렵거든요. 식단 주의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거 잘 지키시고 정량 잘 복용하시고 그리고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의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장 정결제는 용량이 어떻게 돼요? 저희는 1리터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반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2리터짜리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알약도 하고요. 그 양이 늘어날수록 콩팥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예, 탈수가 될수록 콩팥에는 부담이 되니까. 만약에 장결절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검사 중에? 관찰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이제 변들이 이렇게 쭉 장 점막을 덮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흡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흡인하는 구멍보다 더 큰 애들은 또 빨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보는 게 씨앗들, 참외씨, 포도씨 이런 작은 씨앗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과일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김치, 미역 이런 거 줄거리들, 섬유질 많이 있는 거 그런 음식들도 피해 주셔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잡곡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시경 하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흰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흰밥이 훨씬 더 빨리 내려가요. 잡곡은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게 건강에는 좋은데요. 내시경 하기 전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 실제로 좀 걸릴까요? 보통 들어가는 데는 3분에서 5분 정도면 들어갑니다. 근데 나올 때는 저희가 학회에서도 6분 이상 관찰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슉 들어간 다음에 끝에서부터 쭉 보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나올 때는 6분 이상 충분히 관찰을 하고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용종이 많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10분에서 15분 이상 걸릴 수 있고요. 대장내시경 보실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 내시경 관찰은 다 기본이 꼼꼼함인 것 같아요. 내시경을 볼 때 장이 다 주름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공기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아프시기 때문에 그 적정량을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사이, 주름 사이사이를 다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셨을 때 내가 용종이 있는 편이면 주기적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100%다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작은 병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커져야 주름 사이에서 이렇게 삐져나와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꼼꼼하게 보느냐. 그런데 꼼꼼하게 본다고 너무 환자분을 힘들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정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장내시경이 끝나시면은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까요? 대장 내시경은 용종 절제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만 하고 나오셨을 때는 위내시경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부드러운 음식 드시고 일반 식사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반사를 가라앉히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살에 걸리고 이런 위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식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용종 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용종절제술은 우리가 상처를 좀 궤양 수준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제일 중요하고요. 얘가 완전히 아무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첫째 날은 죽 드시라고 하고요. 점심, 저녁 다 웬만하면 죽을 드시라라고 하고 괜찮으시면 다음 날부터 이제 식사는 진행을 하시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 과식하시는 거, 맵고 짠 음식 드시는 거, 술 드시는 거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도 영향있나요? 흡연은 뭐 위궤양이나 위암처럼 이렇게 딱 꽂혀 있지는 않지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진 후에 보통 병원에서 뭐 무리한 행동은 피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범위를 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사실 가벼운 뛰기 정도는 괜찮은데 뭐 정말 마라톤처럼 막 몇 시간을 뛰시거나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도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가볍게 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수영을 정말 몇 바퀴씩 도신다 이런 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 용종절제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용종절제하고 난 다음에 천공이 생긴다든지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압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복압이 확 올라가게 되는 활동을 피하시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복압을 올리는 거, 힘을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피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타면서 기압이 변하잖아요. 네. 요거는 어떤가요? 그래서 용종절제술 하고 나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비행기를 타시면 안 됩니다. 학회에서도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스피린을 복용하신다든지 다시 약을 드셔도 되는 어떤 시기들이 좀 있을까요? 되도록 빨리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이제 많이 끊고 있었는데요. 이런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이유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유가 좀 중한 경우에는 약을 일주일까지 잘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냥 유지하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용종절제술을 하셨더라도 저는 다음 날부터는 다시 원래 드시던 대로 드시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식사를 조금 더 주의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 병원에 가셔야 된다 이런 증상들 있을까요? 열이 난다든지 배가 심하게 아프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요 세 가지는 꼭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상처 나면 거기 피가 이렇게 살짝 배이잖아요. 특히 이 항문 근처에서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는 초반에는 살짝 피가 묻을 수 있으세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피가 나오거나 변기물이 막 새빨개질 정도로 많거나 그리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복통이 더 심해진다 이런 사인이 있을 때는 얘네들은 천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병원을 오시면은 어떤 조치들을 해주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합병증의 종류를 확인을 하고요. 복통으로 오셨는데 천공은 괜찮다라고 하면 금식하고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 같은 것들을 쓰게 되고요. 출혈이 많아서 오셨을 경우에는 지혈술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혈술을 하면 금방 또 좋아지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응급실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대장이 배에 이제 여러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장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설명을 잘 못 하겠는 복통이 있는데 얘가 딱 장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간인지 뭐 췌장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시다가 나중에서야 대장암이었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제 50세가 넘으시면 대장 내시경을 꼭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을 비우는 장 정결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 기술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다른 불편감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